우진 엄마?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학부모가 학교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사와 부딪히는 장면들도 나오는데요. 이런 장면이 현실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나요? 우진 엄마? 참교육 드라마 저도 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당 한 분 정도씩은 있다. 꽤나 충격적으로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 다 괜찮아 보이고 뉴스에 나오는 일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일들 우리 학교에는 없을 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입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은 이제 드라마 참교육에서 나온 얘기들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 문제라면 학교에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로부터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으시는 내용이 아이의 학교 생활의 전부고 궁금하신 내용,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 이런 것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입장이기도 하니까요. 교육기본법 제13조의 2항에서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학교로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학교는 이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결국 학교로 내가 먼저 상담을 요청한다는 거는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불편한 게 있고 그걸 얘기하러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과의 상담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내 감정에 치우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13조 3항이 있거든요. 부모 등 보호자는 학교가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리고 또 존중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바로 아래에 두고 있어요. 2항에서 말한 권리를 찾으시고 3항의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학부모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요? 제 경험 그리고 관련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 1, 2등은 학생 생활지도 그리고 학교 폭력 이 두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랑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당연히 떠들지 말라. 내지는 뒤로 나가 있어라. 이런 지도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 학생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행동을 못하게 제지를 하는 거죠. 학생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겠죠. 그럼 이 기분 나쁜 거를 집에 가서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과장이 되거나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빼서 얘기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말만 듣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학교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수준의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학부모님의 민원이 문제가 되는 학교 폭력 상황을 보면요. 학생들 사이에 서로 툭툭 치거나 놀리거나 욕하고 도망가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면 이게 학교 폭력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학생들 사이에 늘상 있을 수 있는 장난, 교우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갈등 이런 것들로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생활 지도를 통해서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나 때렸어. 누가 나한테 욕했어.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 이 상황을 오해해서 아니 우리 애가 피해자인데 학교 폭력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지 않느냐. 왜 은폐 축소했냐. 민원으로 발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부분은 이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학부모님들께서 해결을 해보시겠다고 외부에서 만나시거나 이러셨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좋은데 이게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아니 애들 사이에 그러는 걸 가지고 뭘 그러냐. 우리 애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부모님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학교로 와서 부모님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니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 학부모 민원이 문제가 되는지 판단할 때는 어떤 점을 봐야 되나요? 민원의 정당성은 선생님의 권한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 아니면 선생님의 권한을 반대로 넘어서는 부분을 요구를 하는 거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막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하지 마라고 제지를 하시겠죠. 제지를 하셨는데도 학생이 계속 다른 학생을 때린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잡거나 막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리는 행동을 한 학생 입장에서는 내 옷이 찢어질 수도 있고 멍이 들 수도 있고 선생님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도 왜 애 멍을 들게 만들었느냐 이게 아동학대다 이런 게 이제 과도한 민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실제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생각해보면 담임 선생님이 사실상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 담임 선생님을 교체해달라, 그 학급의 다른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설령 선생님의 교육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선을 해보고 안 될 때 그때 담임을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방법 전혀 없이 담임 교체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는 잘못된 민원을 넘어서는 교권 침해다라고 판단을 해놓고 있어요. 그럼 단순히 불만을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면 실제로 법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나요? 그럼 당연하죠. 특히 이제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계속하는 거, 뭐 거절하시는데도 막 찾아가는 거, 스토킹 처벌법으로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단톡방, 맘카페 이런 데서 선생님에 대한 뭐 욕설, 험담, 명예훼손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과도한 민원이 문제가 됐을 때는 형사사건, 그리고 민사사건, 행정사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교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돼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과거에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님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선생님도 그리고 교육당국도 직접적으로 나서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거 사실이에요. 소극적으로 대하기도 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방침들이 좀 바뀌어서 형사 고발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요. 최근에 교사 사건에서도 업무상 재해는 인정됐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에게 발생한 피해가 나의 업무와 얼마나 관련이 되는 거냐가 주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민원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업무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받은 피해가 상대의 위법한 행동에 의한 것이냐, 이게 주된 쟁점이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복합적이잖아요. 이 민원 때문에 내가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한 건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발생한 건지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은 학부모님의 민원이 과도하긴 했지만 선생님에게 발생한 피해가 전부 민원에 의한 거다, 이거를 증명하지를 못했다, 이런 취지의 판결들인 거죠. 그럼 이런 일을 막으려면 학교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사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 있고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더라고요. 선생님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학교라는 기관의 민원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민원 대응팀. 근데 문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민원 대응팀으로 또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민원 대응팀은 선생님의 의견을 학부모님한테 전달을 하겠죠. 의견 소통 과정에 하나가 더 끼게 된 거죠. 이런 어려운 점이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을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불측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혼자 해결해라, 이런 기존의 시스템은 잘못됐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선생님들께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셨을 때 뭐 선배 선생님들에 대한 자문, 법률 전문가에 대한 자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쏟아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더 이상 그걸 못하게 해야죠. 근데 현재로서 권한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교권 보호가 단순히 교사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물론 우리 아이가 소중한 건 당연하죠. 근데 그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누군가의 자녀고 선생님도 누군가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학교라는 공간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공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권한을 존중하는 게 단순히 선생님을 위해서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다른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제도의 변화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커요. 그리고 결국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런 교권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학부모님들 걱정이 없게 다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드라마 참교육에서 나왔던 진상 학부모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시고 재밌었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